네, 지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20분은 간단히 갈게. 여러분이 모를 만한 내용 위주로만 설명할 겁니다.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입 파악이라고 하는 유형이고, 대입 파악 유형 같은 경우는 결국 뭐예요? 글쓴이 중심 생각 파악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독해라고 하는 건 되게 단순합니다. 글을 읽고 글쓴이가 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거를 평가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세요. 알겠어요? 그거밖에 없어. 다른 걸 얘기하는 건 그냥 다 스킬 같은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고 나중에 적용 안 되는 것들입니다. 빠르게 가면 돼요. 갑시다. 올바른 조건이 주어지면 앙트레프러너십 뭐예요? 기업가 정신이죠.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완전히 짜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천 속으로. 그 천이라고 하는 것이 캠퍼스 삶이라고, 캠퍼스 생활이라는 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짜여져 가지고 결국 캠퍼스 라이프라는 이 어부라고 하는 게 앞뒤에 있는 것이 똑같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 떨어지지 않는 속성이. 그러면 이 캠퍼스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천인데 그 안으로다가 짜여질 수 있다는 얘기, 인투가 이 화살표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캠퍼스 생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이게 캠퍼스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첫 번째 문장의 얘기야. 알겠어? 되게 어렵게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것을 교육적인 그 도달 범위를 확장시키게 되죠. 한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작업장 내에서 동료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서로에게 뭐 하도록? 스팟은 여기 뭐가 있다라고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도록 기회들을 발견하도록, 그리고 그 기회들에 맞춰서 행동하도록 영향을 서로에게 주는데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중요한데 이 콜론이잖아. 그 영향을 주는 것이 구체화된 거야. 더 플러스 비교급이 나오고 뒤에 더 플러스 비교급이 나왔으니까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 한다는 얘기죠. 더 많은 entrepreneurs, 그 기업가들을 당신이 가지면 가질수록,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 일하고 있는 기업가들이야. 함께 어디에서?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그 동료들이 기업가인 사람들이 더 많으면 더 많을수록 함께 일하는 동료가 기업가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사실은 동료가 기업가일 리가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가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동료가 될 리가 뭐가 있어?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한 걸 것 같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라는 얘기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애들인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애들일수록 더 뭐 하기 쉬워? 그들의 동료들이 catch the bug 하기 쉽다고. 이해됩니까? catch the bug로 보세요. 더 버그야, 더 버그. 선생님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있어? 더라는 말이 괜히 붙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지? 더라는 말은 분명히 뭐 할 때 쓰는 거라고 했습니까? 글쓴이가 우리한테 알 거라고 생각하고 쓰는 게 너야. 그럼 여기서 the bug, 버그는 처음 나왔네? 앞에 벌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처음 나왔는데 더가 붙었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처음 나온 명사 앞에 더가 붙었어? 이거는 문맥상의 동의어거나 아니면 뭐예요? 문맥상의 동의어거나 아니면 관용 표현인 거야. 이해돼요? 이해돼? 그럼 여기서 the bug가 뭐겠니? 만약에 문맥상의 동의어라고 가정해봐. 그 버그가 뭐겠어? 자 보세요. 아무 말이나 문맥상의 동의어로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키워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중요한 독해라고 하는 것은 문맥 독해거든? 문맥 독해라는 게 뭐예요? 첫 문장을 해석한 걸 가지고 두 번째 문장 해석이 나오는 게 문맥 독해야. 다시 문맥 독해가 뭐라고? 첫 문장의 해석을 가지고 두 번째 문장 해석이 나와야 돼. 무조건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정보가 활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여기 기업가 정신하고 기업가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기업가라는 것도 이 동료들이 기업가라는 얘기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기업가 정신 충만한 애들이라고 왔으면 아까 얘기했지. 그러면 공통점은 기업가 정신이겠네. 알겠어요? 그러면 the bug가 뭐일 가능성이 높아? 이거 기업가 정신을 나타내는 말 아닐까? 라고 한번 의심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문맥 독해인 거야. 무조건 관련성 찾으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면 봐봐. 그들의 동료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그 동료들이야. 그 사람의 동료들이 catch the bug 하기 더 쉬워질 거다.
이해됐어요? 기업가 정신을 붙잡기 더 쉬워질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하면 정확한 해석 아니지만 문맥은 잡은 거야. 이해돼요? 여기서 catch the bug라는 말은 원래 관용 표현이에요. 이게 병에 걸리다는 뜻이야. 원래 catch cold 그러면 감기 걸린다는 뜻이죠. 이게 병에 걸린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이 병이 뭐니? 무슨 병이야? 기업가 정신이지. 알겠어? 기업가 정신이 전염되는 병이 될 거란 얘기야. 그 전염병에 걸릴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주변에 기업가 정신을 충만한 애들이 많아. 야, 나는 사업할 거야? 나도 사업할 거야? 난 이런 사업할 건데?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도 사업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든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여기 보세요. 여기 Educational backgrounds are much more. 이게 앞에 다시 보세요. 그 한 연구인데 스탠포드 대학교 그 졸업생에 대한 연구는 데디아를 발견했습니다. Those는 뭐뭐인 사람들이고 다양한 작업과 교육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뭐하기 쉬워? 시작하기 쉬워. 그들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다는 말 그냥 해석하면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앞에 있는 내용을 바꾸면 뭐야? 기업가 되기 쉽다. 알겠어? 그렇게 잡아내야 돼. 이게 문맥도 캡니다. 무조건 연관시켜야 돼. 기업가 되기가 더 쉽다는 얘기야. 누구보다? 집중하는 사람들보다 뭐해? 한 역할, 일터에서 한 역할에 집중하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양한 일도 갖고 있고 교육적인 배경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기업가 되기 쉬운 사람들이지. 그럼 기업가 되기 좋은 특성들이 나왔네? 근데 여기 누구보다라고 했습니까? 집중하는 사람들이야. 하나의 역할, 일터에서 또는 하나의 과제에 학교에서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에 집중하는 건 이그래서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하나에 집중하는 건 안 좋은 거야. 여러 방면의 다양한 일을 하고 다양한 교육을 받는 것이 이 글에선 그 기업가 정신을 기르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조장하기 위해서 entrepreneurial culture, 그 기업가의 그런 문화를 조장하기 위해서 대학들, 단과 대학들과 종합 대학들은 need to offer,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여기 need to라는 표현은 뭐뭐 할 필요가 있다는 표현으로 글쓴이의 주장이 그대로 나오죠. 알겠어? 글쓴이의 주장이 그대로 나오는 거에는 must라든지 have to라든지 should라든지 ought to라든지 need to라든지 it is essential, 그것은 필수적이다. it is vital, 중요하다. important, 중요하다. necessary, 필요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다시 선생님이 관련된 내용 정리된 거 드릴게요. 알겠어요? 강의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나오면 당연히 주장일 수밖에 없어. 이해됩니까? 하지만 6월 평가원에서 이런 표현 없이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나오면 고마운 거고 안 나와도 우리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뒤에 보겠습니다. 뭐 할 필요가 있다?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뭐를? 넓은 선택을 제공할 필요 있어. 경험들의 선택을. 그리고 넓은 노출을 제공할 필요 있어. 뭐해? 다양한 생각들에 대한. 이해되니? 왜 넓은 게 중요한 거야? 넓어야지만 기업가 될 수 있거든. 좁으면 기업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 그들 누굽니까? 대학들이죠. 대학들은 독특하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도록 모함으로써 combining, 결합시킴으로써 뭐를? 그 자원들을. 어떤 자원들이냐면 academic programming, 학술적 프로그램 편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residential life, 거기 학교에서 학교 근처에 거주하면서 사는 삶이죠. 그 다음에 학생 그룹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졸업생의 네트워크, 이런 자원들을 결합시킴으로써 이것을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 그러면 첫 번째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 봐. 선생님이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인데도 우리가 첫 문장을 제대로 이해할 확률이 적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문장 앞에 아무것도 없지. 정보가 없으니까 첫 문장이 이해 안 되는 거야. 첫 문장이 있으므로 두 번째 문장부터 이해가 돼. 그래서 대입파악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첫 문장을 한번 다시 읽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그럼 마지막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봐. 기업가 정신의 캠퍼스 생활 안에다가 이렇게 into,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이 전체 내용은 어때? 똑같이. 첫 문장의 내용이 그런 거구나. 기업가 정신이 캠퍼스 생활 속으로다가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였구나. 그러면 읽어봅시다. 1번. 훌륭한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관심 있는 한 분야에 집중해야 된다. 맞아, 틀려? 선생님 왜 무조건 다 읽으라고 하는지 알아?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부만 읽어도 가능할 수가 있는데
오답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선 전지문의 내용이 다 필요해. 문제가 어려울수록 오답 선지가 더 중요해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다 읽는 것이 더 안전한 거야.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기억과 정치를 못 갖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자체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모순되는 거지. 1번 모순이야. 두 번째, 대학은 학생들에게 기억과 정치를 함양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죠? 정답이네. 세 번째,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학업과 대외 활동에 충실해야 된다. 야, 좋은 직장 얻기 위해 말돼 안 돼. 왜 안 돼? 오답이 틀린 걸 얘기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 논리가 켜져요.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은 기업가가 아니야. 기업가는 직장 만드는 사람이야. 이해됐어요? 틀렸고. 그 다음에 기업은 대학생들의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적극 지원 없고, 대학생은 학업 성취를 위하여 경험과 생각의 폭을 넓혀야 한다. 왜 틀렸어? 학업 성취는 좁은 거잖아. 기업가랑 반대로 가는 거지. 근데 경험과 생각의 폭을 넓는 것은 기업가의 정체로 가는 거지. 그럼 얘하고 얘는 빨간색이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파란색이 되는 거야. 서로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지. 틀린 거야. 평가원 이렇게 틀린 거를 일부러 틀리게 만들어요. 알겠어요? 이게 평가원의 특성이고 오늘 수업에서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 봅시다. 논낙더박스가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이게 21번이 지금 대입하기 지금 여기 3페이지 전체하고 20번부터 3페이지 전체까지가 대입하기거든. 근데 이 밑줄 부분이 글의 중심 내용일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 유형이 많은 기출문제가 있지는 않고 약간 실험적이었던 적도 있었어요. 21번이 아니라 딴 번호에 가 있던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 왜 문맥 어휘 문제 번호에 가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얘가. 알겠어? 그래서 아직은 좀 고정화되진 않았는데 21번으로는 고정이 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대입 파악 문제 하나로 보겠다는 얘기야. 근데 그럼 밑줄이 항상 중심 의미냐? 그건 아니야. 알겠어요?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을 보면 중심 내용인 것도 있었고 중심 내용 아닌 것도 있었어요. 알겠어? 하지만 그래서 중심 내용과 관계없는 것은 있니 없니?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빈칸 추론도 마찬가지잖아요. 빈칸 추론은 중심 내용이니? 아니지. 평가원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빈칸 추론은 중심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나와. 그럼 중심 내용과 관련된 내용엔 정반대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야. 정반대도 관련되어 있는 거야. 이해돼요? 이해돼? 그래서 이 유형이 반드시 주제라고만 생각하지 마. 틀을 너무 좁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사고의 폭이 좁아져서 오히려 오답 안 갈 걸 오답 갈 수도 있어요. 이해됐어? 얘는 주제랑 관련돼 있다, 중심생활랑 관련돼 있다라고만 생각하라고. 이 문제를 푸는 방식 역시 똑같습니다. 그냥 쭉 읽고 문맥 독해하면서 앞에 정보를 이용해서 뒤에 정보가 이해되도록 만들면서 글의 중심 내용을 잡아내라고.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잡아낸다는 얘기는 글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딱 하나의 문장만 남는 거야. 알겠어요? 글 쓴이가 딱 하나의 문장으로 다 생각을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할 수 있으면 중심 내용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줄 부분의 문맥적 의미를 선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가볼게. 이것도 할 게 많아. 봅시다. 시간 되게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자세히 해놓은 게 있는데 잠깐만 돌리고 싶네. 보자. My expecting what's likely to happen next. 기대함으로써 무엇이 일어나기 쉬운지를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기 쉬운지를 기대함으로써 당신은 준비합니다. 소수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들의 준비를 합니다. So that 뭐 하도록? 당신이 figure things out 할 필요가 없도록. 됐어요? 그럼 봐봐. 네가 하는 거하고 네가 할 필요가 없는 거는 문맥적으로 반대했지. 그러면 네가 할 필요가 있는 거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대함으로써 그냥 기대하다. 응? expect라는 표현은 할 필요가 있는 거로 나왔어. 맞죠? 네가 뭐 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figure things out 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figure out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 계속 가볼게요. 그것들이 일어나는 동안에 어떤 일들을 알아낼 필요가 없도록이야. 그 다음, 그것은 그러므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When a restaurant server, 식당에 서빙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메뉴를 제공할 때 그것은 그 메뉴를 제공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이해돼요? 그럼 식당에 갔어. 서버가 메뉴를 갖다 주는 거 우리가 충분히 뭐 하는 거야? 기대하는 거지. 이해돼요? 앞에 내용하고 연결시키면 기대잖아 이게. 메뉴판 갖다 주겠지. 그래도 갖다 주면 기대가 실현된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n she brings you a glass with a clear fluid in it. 그녀가 당신에게 한 잔을 가져올 때 투명한 그런 액체를 그 안에 갖고 있는 한 잔을 가져다 줄 때 당신은 물을 필요가 없어. 그것이 물인지를. 야, 투명한 잔에 투명한 물 들어있는데 그거 갖다 줬는데 혹시 이거 소주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니? 없지. 당연히 뭐라고 생각해? 물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expect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만약에 빨간색에 해당되는 개념을 찾는다고 하면 ask란 말이 되는 거지. 이거 물이에요? 소주예요? 이렇게 묻는 거. 알겠어요? 물이에요? 아니에요? 묻는 것은 반대 개념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물이겠지? 물이에요? 다른 거예요? 소주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 네가 먹은 후에 당신은 알아낼 필요가 없어요. 왜 당신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은지를 알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피규어로 또 나왔죠? 이해돼? 그러니까 햄버거 2개 먹은 거야. 먹고 났더니 배가 안 고파. 내가 왜 배 안 고프지? 묻는 사람 있나요? 궁금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왜? 햄버거 2개 먹기 전에 이미 어떤 생각하죠? 와, 이거 먹고 난 배 장난 아니게 부르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에 all these things are expected. 이 모든 것들은 예상이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뭐야? 다시 한번 얘기해봐. 식당에 가서 앉으면 서버가 뭘 갖다 준다. 메뉴판을 갖다 준다. 예상이 되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투명한 액체가 담긴 글라스를 가져오면 그것은 물일 거다. 그죠? 세 번째, 음식을 먹고 나면 배가 부를 것이다. 이게 세 번째잖아. 이해됐어요? 기대예요. 기대. 그리고 그러므로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니야. 그럼 여기서 solve 한다는 것도 역시 뭐예요? 반대 개념이지. 이게 대립되고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한가운은 대립 개념을 되게 사랑합니다. 그럼 대립 개념이 나왔을 때 무슨 원리 적용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흑백의 논리를 적용하라고 했어요. 흑백 논리를 적용하는 건 딴 데는 나쁠 수도 있지만 대립 개념이 나왔을 때는 100% 적용됩니다. 알겠어요? 예인 것은 예 아닌 것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게다가 상상해 보세요. How demanding it would be. demanding이 힘드니야? 그것이 얼마나 힘들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뭐 하는 거야? 항상 상상하는 거지. 항상 생각하는 거지. 모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용도를 생각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친숙한 물체에 대해서. 근데 그 물체하고 네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그럼 선생님이 지금 상호작용하고 있는 게 마이크잖아. 이거 뭐에 쓰는 거지? 이거 뭐에 쓰는 거지? 라고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뭐 계속 생각하겠어요? 내 목소리 크게 만드는 거라는 생각만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consider이라는 것도 역시 뭡니까? 이 오른쪽에 해당되는 개념이 되는 거라고. 됐어? 그냥 기대는 뭐야? 이거 목소리 크게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아니 뭐 그냥 혹시 이거 밀가루 반죽 밀 때 쓸 수 있죠. 이런 생각하는 것은 쓸데없는 생각인 거죠. 그 다음에 Should I use my hammer or telephone to pound in that nail? 내가 저 못을 두드려받기 위해서, 두드려서 넣기 위해서 망치를 써야 할까? 전화를 써야 할까? 이 묻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지.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기대합니까? 망치를 써야지라고 기대하지. 그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매일매일을 토대로 functional fixedness 뭐예요? 기능적인 고정성입니다. 기능적 고정성 여기 해당되는 거지. 기능적 고정성이라는 것은 뭐래요? 위안이래요. 뭐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그럼 이게 뭐래? 이거의 특징이 뭐래? relief. 이건 위안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지. 이해됐어?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 저주가 아니라고 그랬지? 위안이 맞고 저주가 아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저주가 되는 거지. 얘가 아닌 건 무조건 얘인 거야. 알겠어요? 흑백 논리 적용하면. 그 다음 그래서 당신은 심지어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하는 것을? consider 또 나왔어. 모든 당신의 선택사항들과 가능성들을 고려하는 것을 시도하면 안 돼요. 당신은 그렇게 못해요.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 그럼 당신은 would never get anything done.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거예요. 이래서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이룬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겠지? 이해되니? 이해돼? 그 다음 So don't knock the box. 그러므로 knock the box 하지 마세요. knock the box 하지 말래? 잘 들어. 야, 글쓴이가 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지.
그럼 하지 않는 게 좋은 거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한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파란색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don't를 빼게 되면 낙더박스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낙더박스는 나쁜 게 돼야 되겠지. 이건 빨간색 돼야 되겠지. 이해됩니까? 일단 여기까지 표시해볼게요. 이해됐어? 그러면 지금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거에 해당되는 얘기가 들어가면 되겠네. 파란색이니까. 이해됐습니까? 알겠어요? 또는 빨간색 하지 말라는 얘기 들어가면 되겠네. 맞지? 다시 가보자. 낙더박스 하지 말래요. 역설적으로 비록 그것이 당신의 사고를 제한시키지만,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it은, 이거 어떤 강사가 it이 이 앞에 있는 절이라고 설명했는데 쌉소리예요. 이 it은 앞에 있었던 the box를 받습니다. 좀 더 설명할 거야. 그거 상자, 그 상자는 한계 제한을 시킵니다. 당신의 사고를. 그렇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을 똑똑하게 만들고요. 그 상자는 당신이 머물러 있도록 도와준대요. 한 단계 더 앞서서. 뭐보다? 현실보다. 여러분들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Stay one step ahead of reality. 현실보다 한 단계 앞서 있는 게 뭐야? 예상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현실보다 한 단계 앞서 있는 게 예상이지. 그러니까 먹기 전에 이거 먹으면 배부르겠네. 이게 현실보다 한 단계 앞서 있는 거야. 이해돼? 문맥적인 의미가 그렇다. 그러면 선지 보겠습니다. 1번. 다뤄라. 하나의 문제를 뭘 기반으로? 당신의 습관적인 기대를 기반으로. 당신의 습관적인 기대가 문맥적으로 뭡니까? 파란색이지?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다루는 것은 파란색이네. 맞죠? 파란색이니까 정답 돼야 하는데 얘는 정답이 되네. 두 번째. What you expect from a familiar object. 친숙한 물체로부터 당시 기대하는 것. 망치 보면은 두드려 박는구나, 못을. 그죠? 그럼 이 what you expect from a familiar object는 파란색이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지?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빨간색이지? 이해됐어요? 이건 빨간색이니까 틀린 거지. 알겠어? 그럼 세 번째 갑니다. Replace는 대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반복적인 것들을 대체하래요. 그럼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반복적인 것들 뭐야? 예상대로 하는 것들이지. 파란색이네? 이걸 뭘로 대체해? 신선한 것들로 대체하래. 그럼 신선한 것들로 대체하는 건 뭐야? 빨간색이지. 정답에 정반대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 네 번째. Think of all possible outcomes of a given situation. 주어진 상황에 가능한 그런 결과들을 모두 생각하래. 그냥 빨간색이지. 이건 여기 나왔던 누구랑 똑같은 거야? consider랑 같은 말인 거죠. 이해됩니까? 빨간색이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갑니다. Extend all the boundaries that guide your thinking to insight. 잘 보세요. 모든 경계선들이야. 당신의 사고를 인도하는 모든 경계선들을, 그러니까 사고를 제한시키는 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확장시키래. 어디까지? 통찰까지. 확장시키라는 얘기야. 마이크를 보면서 통찰을 가지라는 얘기야. 마이크를 보면서 이건 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다. 망치를 보면서 이건 못을 두드려 박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그냥 경계선대로 생각하는 거거든. 생각의 경계선 안에 머물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확장시켜. 뭐까지? 통찰까지. 이건 빨간색이지. 그러니까 정답이 반대지. 이해돼? 그러니까 정답 몇 번밖에 안 돼? 1번밖에 안 돼요. 명확하지? 이제 책에 없는 얘기에 대한 얘기 좀 할게. 여기서 나온 Don't knock the box라는 말을 저걸 제대로 해석해 준 사람이 없어. 저거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그럼 여기 지금 9개의 점들이 있어. 9개의 점들이 있거든? 이거를 한복 그리기를 하는데 선분을 딱 4개를 써가지고 한복 그리기 해봐. 4개를 써서.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번에 가는 거야. 그럼 보통 이렇게 갈 거냐. 이러면은 점들을 다 마주할 수 있겠지. 지나갈 수 있겠지. 근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4개 이하로 다 가는 방법은 못 생각해. 생각할 수가 없어. 근데 방법이 있어. 어떻게? 쭉 갔다가 쭉 갔다가 쭉 갔다가 쭉 가면 돼. 이해돼? 그럼 이게 뭐야? 지금 원래 박스에 영역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게 상자거든. 이게. 이걸 이 파란색이 더 박스야. 알겠어요? 이 파란색을 더 박스라고 한다고. 그 상자 안에 머물러 있으면 5개 이상으로밖에 정답이 안 나와. 4개 이하로 다 정답이 가려면 상자 밖으로 벗어나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think out of the box. 상자 밖에서 생각한다. 그럼 상자 밖에서 생각한다는 건 뭐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대하는 그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창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근데 이 글에선 창의적인 거 말고 그냥 일상적인 이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라는 것이 좋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이해되니? 어? 그 다음 앞으로 보세요. 그래서 the box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글쓴이가 이 the box라는 이 녀석의 의미를 힌트를 줬어. 어디다가? 5번 선지에다가. 이게 the box야. 이해됐어요? 역시 box라는 게 처음 나왔는데 더가 붙었지? 관용적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됐나요? 어? 당신의 사고를 인도하는 경계선, 사고의 틀이야. 쉽게 얘기하면 사고의 틀, 사고의 범위를 제한하는 틀을 더 박스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글쓴이가 그대로 넣어놨어 이거. 이 원문에서 쓰인 표현 그대로더라고. 내가 찾아봤어요 원문까지. 알겠어? 힌트 여기다 준 거지. 됐어? 그다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선생님이 낙이라는 단어 설명 안 했거든? 응? 이거를 낙이라는 단어를 대부분의 그 해설 강의라든지 아니면 해설지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녹화다라고 써 있어. 두드리다. 상자를 두드린다. 야, 상자를 두드리는 게 왜 나와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낙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라도 넣은 낙더박스의 의미는 찾을 수가 있었어. 맞지? 그죠? 우리는 그렇게 풀면 된다고. 근데 해설 강의라고 하면 그럼 낙더박스에서 낙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저 낙의 의미는 비판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낙의 의미가 뭐라고? 비판하다. 그럼 낙더박스 뭐야? 상자 비판하지 말아라. Don't knock the box. 상자 비판하지 말란 뭐야? 이 사고의 틀이 나쁜 게 아니니까 비판하지 마. 나쁘게 보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알겠어요? 어? 비판하다. 그럼 모든 게 다 명쾌해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졸려. 좀만 더 오십시다. 그 다음에 22번. 22번은 22번 시간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볼게요. 원래는 중요한 부분만 보면 안 돼. 알겠어? 첫 번째 문제 보세요. Music is a human art form. 음악은 인간의 예술적 형태래요. In an inseparable part of the human experience. 그리고 분리시킬 수가 없는 인간의 경험에 분리시킬 수 없는 부분이래. 어디에서? 전 세계의 모든 곳에서. 됐나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은 인간의 예술의 하나의 형태인데 이건 인간의 경험에서 분리가 될 수가 없다. 됐죠? 그 다음 문제도 같은 말이잖아. 음악이라는 것은 사회적이고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그 타피스트리 안에 짜여져 있는 삶이라는 타피스트리 안에 짜여져 있는 것이다. 같은 말이지. 그지? 우리 삶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young children are very much a part of this multifaceted fabric. 어린 그런 아이들이 매우 많이 일부가 됩니다. 이 다면적 직물에. 그럼 이 다면적 직물이 뭐겠어? 음악이겠지. 이해됩니까? 일부가 된대요. 마지막 부분 가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어디니? 문장이 prior to로 시작되는 게 마지막 문장이네. 여기네요. Prior to the development of social biases and cultural preferences. 뭐뭐 이전에가 prior to죠. 발달 전이래. 사회적 편견과 문화적인 선호의 발달 전에. 그러니까 편견이 생기기 전에, 선호가 생기기 전에. 됐나요? development 발달이라는 것은 뭐 생기는 거니까. 근데 that all too easily turn into prejudices. 이 앞에 있는 이 사회적 편견이라든지 문화적인 선호라는 것은 모두 쉽게 뭐로 바뀔 수 있대? 편견으로 바뀔 수 있대. 이해됐나요? 그럼 이거 얘만 꼽을 수도 있겠구나. 내용상으로 사회적인 편견의 발달과 문화적인 선호인데 이 선호라고 하는 것이 모두 쉽게 편견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편견 생기기 전에 그 기회는 어떤 기회야?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 뭘 통해서? 음악과 춤과 악기의 연주를 통해서 알기 위해는 하나의 선물이 된대요. 모두에게. 어떤 모두냐면 균형 잡힌 발달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두입니다. 누구의 균형적인 발달이에요? 어린 아이들의 균형적인 발달이야. 다시 말하면 아이들한테 편견이 생기기 전에 아이들의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서 음악 쓰라는 거, 음악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 알겠어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누구로 성장하는 거냐면 책임감이 있는 시민으로서 그들이 언젠가 될, 그 아이들이 언젠가 될, 이 내용은 이제 이미 뻔한 내용이니까 아이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 왜 틀렸어? 몰라요?
틀렸어 안 틀렸어? 틀렸잖아. 왜 틀렸어?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 너무 넓어. 뭐가 중요해? 음악이 중요한 거지. 이해되니? 야, 다양한 경험에 음악만 있겠니? 게임하는 것도 다양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친구 만나서 노는 것도 다양한 경험이 될 수 있잖아. 근데 이 글은 뭐예요? 뭐에 대한 글이야? 음악이라는 게 키워드야. 어? 앞에 잠깐 봅시다. 대입학의 정답 선지 요건이란 게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돼야 돼?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할 것. 이거는 거의 무슨 일치적 접근? 내용 일치적 접근이다 라는 조건이 있죠? 왜냐면 선지는 되게 일반적인 내용이야. 과일이라고 얘기한다고 선지에서는. 본문은 사과, 배, 감, 귤이 나오게 돼 있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하다고. 이래서 어떤 과일? 사과, 배, 감, 귤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 내용이 포괄돼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키워드가 포함돼야 돼. 그럼 키워드는 어떤 특성이 있어? 얘는 반복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 우리가 읽은 22번 문제에서 제일 많이 반복된 말이 뭐겠어? 음악이지. 그잖아. 음악이 제일 중요한 단어야. 키워드라고. 그러면 선지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음악이 들어가야 돼. 음악 있어 없어? 없잖아. 선생님이 만든 이 요건은 되게 전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대입학 유형에서. 알겠어요? 항상 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적용해봐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사회적 편견과 문화적 선호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거 정답 아니야. 일단 키워드가 없잖아. 음악 있어 없어? 없지. 너무 좁은 내용이야. 본문에 있긴 하지만. 알겠어? 세 번째, 어린 나이에 다양한 음악에 노출되면 예술적 감각이 향상된다. 왜 정답이 아니지? 어린 나이에 음악에 노출, 요거 좀 괜찮아. 예술적 감각이 향상된다는 건 내용 일치적으로 있어 없어? 없어. 알겠어요? 선생님이 내용 일치라고 얘기했던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용 일치적으로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음악을 포함한 예술은 특정 문화에 대한 당대의 사회적 시각을 반영한다. 음악을 포함한 예술이 특정 문화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반영한대. 이런 말이 있니 없니? 이것도 기억 안 나는데? 이것도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음악은 아이들의 사회 문화적으로 균형 잡힌 심리를 성장해준다. 이 얘기잖아. 알겠어요? 전체 내용 포괄됐고 음악, 아이들, 균형 잡힌 시민으로 성장. 키워드 다 들어가 있네요. 중요한 말들은. 이해됐습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23번. 대입학 다 하고 싶시다. 응? 대입학까지만 다 하고 싶자. 23번 봅시다. 빨리 가봅시다. 여기도 해설 강의에서 잘못 해설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갑니다. Conventional wisdom 뭐야? 전통적인 지혜인데 conventional은 옛날이라는 의미가 있잖아. 그럼 옛날엔 지혜였는데 지금 아닌 것 같잖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돼요? 통념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래서 통념인데 서양에서의 통념은 영향을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철학자들. 플라톤에서 데카르트에 이르는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통념이 credit A with B. 수고해요. credit A with B. 뜻이 뭐야? A가 B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다야. 됐어요? A가 B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다. 됐니? 다시 갑니다. 이 통념은 뭐야? 통념이야. 통념이 생각하는 거 맞는 거야? 틀리겠어? 틀리겠지? 틀린 내용이 나온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보라서 표현하는 겁니다. Credit individuals and especially geniuses. 개인들과 특히 천재들이 창조성이라든지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이거 지울게요. 머릿속에 넣어놓고 정리하면서 가봅시다. 그럼 이 말 간단하게 정리해보세요. 그럼 정리하는 거 도움 많이 됩니다. 문제 풀 때. 무슨 말이니? 응? 통념의 내용만 적어보세요.
뭐가 뭐에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의성, 독창성 이런 것들이 어디 속해 있다? 개인에게 속해 있다. 천재도 어차피 개인이라고 합시다. 이해됐나요? 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한 거야. 이게 통념이야. 이게 통념이에요. 그럼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그지? 그럼 맞는 주제는 개인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걔들. 그죠? 계속 가볼게요. 사회적, 문화적 영향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축소되거나 무시되거나 아니면 제거됩니다. 뭐로부터? 고려로부터. 그럼 이거 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 할 때 뭘 생각하잖아?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창의성, 독창성에 있어서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알겠습니까? 이거는 하는데 이건 안 해라고 얘기했지? 그지? 이거 고려하지 않는 것도 통념 안에 들어가는 거야. 전통적인 재래식의 지혜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계속 가볼게요. 생각들은 독창적이거나 전통적이거나 동일시됩니다. 뭐랑? 개인과 동일시됩니다. 그럼 개인과 동일시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개인에게 달려있다는 얘기랑 같다라는 얘기랑 같은 거네. 동일시된다. 이거는 그냥 개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얘기고 그 특별한 것들인데 어떤 것들이야? 개인들이 인 특별한 것들. 그럼 개인들이 인 특별한 것들은 이 본문에서 뭐 천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또는 개인들이 하는 특별한 것들은 뭐야? 창의적인 거, 독창적인 것들이지? 그지? 이것들은 are traced to their genes and their brains. 어디로다가 추적될 수 있어? 그들의 두뇌와 그들의 유전자로 추적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두뇌에 달린 거다. 개인의 유전에 달린 것이다. 뭐가? 창의성, 독창성이. 이해돼?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이에요? 유전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통념이라는 얘기야.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The trick here. 잘 들어. 이 트릭을 트릭이 뜻이 뭘고 갔니? 응? 얘들아, 이 트릭을 이렇게 해석 강의한 사람이 있어. 그 속임수래. 그러면서 더 트릭이 앞에 있는 내용을 봤는데 이런 걸 헛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이 글의 내용도 모르고 사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의 트릭이 뭐야? 봐봐. 여기서의 트릭은 is니까 is가 같다야. 이해됐나요? 그럼 트릭의 내용이 to recognize that 하는 거야. 알겠어? 데디아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트릭이야. 앞에 있는 걸 받는 게 아니라 트릭이 트릭이 더가 붙은 거는 여기 나오기 때문에 더가 붙은 것 뿐이야. 알겠어? 이해됐나요? 여기에서 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인간들이 사회적인 그런 constructions 구조물들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애들이고 그들 스스로 embodying and reflecting the variety of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구현하거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뭐를? 다양한 사회적인 문화적인 영향을 구현하거나 나타내고 있는 것이야. 봐봐. 이건 통념이었잖아. 개인이나 여기서 창의성, 독창성이 나온다는 거. 하지만 이 글은 사회적인 문화적인 영향에 의해서 개인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알겠어요? 이해되니? 더 쉽게 얘기해볼게. 야, 우리 개인 진짜 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니? 응? 여러분이 나중에 막 영어를 진짜 잘하게 됐어. 그럼 여러분 혼자서 잘하게 된 거야? 아니지. 주변에 영어 가르쳐준 사람이 있으니까 영어 잘하게 된 거지. 이해돼요? 야,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그 업적을 어떻게 느꼈습니까? 혼자 연구한 거야? 모든 걸 다? 아니잖아. 기존에 쌓여있던 학문 다 공부한 다음에 더 앞으로 나간 것이잖아. 그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만약에 진짜 개인이라고 얘기하면 엄마한테 태어나자마자 엄마랑 떨어져서 혼자 자연의 세계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살다가 혼자 무슨 지식을 쌓아가지고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건 개인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됩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 엄마한테 부양이 되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죠? 지식을 쌓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회의 영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그 사회에서 창조적인 걸 만들어내니까 창조적인 것이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틀리고 이게 맞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창의성이나 독창성은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거란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앞에 봐. 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가 아니야. 이거 이제 뭐 해설지에 묘책이란 말 나왔는데 그것도 정확한 해석이 아니야. 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것이야. 이해돼? 잘 봐. 아까까지는 이게 어땠어? 이게 지혜인 것처럼 보였잖아. 이게 지혜인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게 지혜가 아닌 것처럼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뭐야? 이걸 인정하는 것이야. 지금 여기 있는 파란색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앞에 것이 틀린 거네라는 생각이 들지? 아까까지는 맞다, 아까까지는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가 그렇게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것을 트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롱맨의 사전 뜻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속임수 이거 안 좋다고. 묘책이라고 하면 그나마 알 수 있어. 묘책이라고 하면 어떻게 의역이 될 수 있는 거야? 앞에 것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묘책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됐나요? 속임수는 헛소리인 거지. 이해돼?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갑니다. 여기서 다르게 보이게 해주는 것은 대리아를 인정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인간들이 사회적인 그런 결과물들, 구조적인 결과물들이고 그 자체로 구현하거나 나타내는 겁니다.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인 영향들을 그들이 노출되어 온 그들의 삶 동안에 우리의 개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개인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부인되는 게 아니고 단지 그것은 개인성이라는 것은 간주됩니다. 하나의 산물로서. 뭐의 산물로서? 특정한 사회적인, 문화적인 경험의 산물로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사회적, 문화적인 영향이다 라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The brain itself, 두뇌 그 자체도 사회적인 것이에요. 영향을 받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그것의 연결성의 수준에 의해서 수준으로다가 영향을 받습니다. 뭐에 영향을 받냐면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해석한 게 정확하고요. 이거 EBS 해석지도 틀려 있더라고. 이 end가 연결하는 게 structurally하고 at the level of its connectivities예요. 이 두 개가 연결된 거고 그 다음에 by social environment는 influenced by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The individual is a legal, religious and political fiction. 개인이라는 그 개념은 individual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다 픽션, 허구예요. 왜 허구인지 알겠지? 인간 사회에 개인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 글에 따르면 개인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 태어나자마자 혼자 살면서 자연 속에서 혼자 크면서 모든 것을 이뤄내야지 개인인 거지. 그런 존재는 없지. 알겠어? 뭐처럼 I라는 것이 문법적인 환상인 것처럼 이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 내가 배경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조사를 해봤는데 단순하게 얘기할게. 데카르트가 뭐라고 얘기했니?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고 했지. 그 소리가 쌉소리라고 니체가 얘기했어. 그래서 니체가 야 데카르트 쌉소리 한다? 야 나라는 개념이 이게 가능해? 나라는 건 그냥 문법적인 환상이야 라고 하면서 데카르트 깔 때 쓴 표현이 이거야. 근데 그 니체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많잖아. 실은 죽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괴물이 되지 않게 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잖아. 그것처럼 I라는 것은 문법적인 환상이야 라는 말을 그 사람이 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I라는 건 문법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 환상이다. 그것처럼 인디비주얼도 똑같이 있을 수 없는 허구야 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고 원래 이 부분이 그냥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에서 서양 사람들에게 익숙한데 우리는 안 익숙하잖아. 그래서 그럼 넘어가면 돼요. 이해됐죠? 선지 보겠습니다. 1번 주제야. Recognition, 인정 of the social nature, 사회적인 본성의 인정입니다. 본질의 인정. Inherent in individuality, 개인성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면 개인성 안에 뭐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야? 사회적인 본성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걸 인정하라는 얘기지? 여기 쉽게 풀어서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뭐야? 야, 개인성 안에는 사회적인 본성이 들어있어. 본질이 들어있어. 인정해. 이 얘기야. 그럼 본문의 내용은 맞아 안 맞아? 맞지? 핵심 내용 다 들어있지? 전체 내용도 포괄되고 적는다. 두 번째.
틈을 메꾸는 방법입니다. 뭐 사이에 틈을 메꾸는 방법이에요? 개인성과 집단성 사이에 틈을 메꾸는 방법들이야. 본문에 그 방법들이 뭐가 나와서 답해봐. 답변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헛것을 본 겁니다. 본문에 있어 없어? 그런 말 없어. 웨이지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집단성이란 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내용의 시작으로 이거 틀렸어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해됐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들인데 뭐에 있어서 문제들이냐면 separating original thoughts from conventional ones. 독창적인 사고를 전통적인 사고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의 문제점이야. 문제점들이야. 답변해봐. 문제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리고 얘하고 얘를 분리시킨다는 얘기도 있어 없어? 없어요. 알겠어요? 평가원은 오답을 만들 때 본문에 있는 표현들을 쓰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이해됐나요? 내용일치로 적으면 없어. 그 다음 네 번째 acknowledgement. 인정이야. 같은 말이야. recognition 같은 말이야. 뭐의 인정이야? 진정한 개인성의 인정이야. 인간의 유전자에서 구현되는. 야, 인간의 유전자에서 구현되는 진정한 개인성은 뭐니? 빨간색이잖아. 이거를 인정하라는 얘기 맞아 틀려? 틀렸지. 파란색을 인정해야지 정답이 되는 거지. 이래서 그래서 1번과 4번은 정반대야. 얘는 이걸 인정해라. 4번은 이건 1번은 이걸 인정해라.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좀 더 좋은 오답 순위가 되겠네요. 5번 필요성인데 옮기는 것의 필요성이야. 개인주의로부터 상호 의존으로. 왜 틀렸어? 개인주의는 없었어. 알겠어요? 개인주의는 없었어. 상호 의존이란 말도 사실은 없었어. 여기를 옮겨야 된다는 건 옮겨야 된다. 필요성이란 말은 옮겨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있어 없어? 없어. 없었던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보자. 여러분들 24번 틀린 사람 들어봐. 24번 틀린 사람. 응? 좀 라이브 강의 듣는 학생들한테도 물어봐야 되는데 혹시 24번 틀린 사람 있나요? 내가 강의를 안 틀어놨네. 24번 틀린 사람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할 말이 좀 많아서 그래. 24번 틀린 사람 얘기 좀 해주세요. 응? 없어? 24번 문제 깔끔한 거 같니? 깔끔해요? 진짜? 설명 듣고 나면 깔끔하다는 생각이 없어질 텐데. 여러분들 24번은 글 진짜 깔끔한 글이야. 글은 깔끔한데 선지가 더러웠어. 처음이야.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또는 수능 문제에서 24번이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문제 제기했어. 알겠어요? 이의 제기했습니다. 이거. 원어민도 똑같은 생각 갖고 있어요. 원어민 학교 스님 보자. 갑니다. 그 발견입니다. 어떤 발견이야? 데디아가 앞에 있는 발견 꾸며주죠. 어떤 발견입니까?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is not. 여기 이거 삽입이니까 빼고 봐봐. is not perfectly accurate.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다야. 알겠어? 그러니까 100% 정확하지 않다는 거야.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됐나요? 중간에 삽입은 뭐야? 결코 정확했던 적도 없다라는 얘기야. 근데 저 얘기 굳이 할 필요 없어. is not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 이해됐나요? 단정적으로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발견은,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은 완벽하게 정확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 그 발견이 가졌습니다. 겸손하게 하거나 아마도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졌어. 뭐해? 현대 인간의 정신에. 야, 강사들 중에도 지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강사들은 말 함부로 하지. 자기 말이 진리인 양 말하잖아. 그러다가 선생님의 그 회오리의 주제가 되곤 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기가 잘났다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건방져요. 시건방집니다. 자기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겠지. 이해돼요? 선생님은 내가 불완전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생김새만 빼고. 봅시다. 늦었는데 헛소리했더니만. 네. 그래. 틀린 학생들 꽤 있네요. 네. 봅시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인간의 지식이 불완전하다고 하면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겸손하면 차분해지잖아. 진정시키는 거지. 그죠? 그런 효과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현대 인간의 정신에. 19세기가 우리가 관찰해왔던 것처럼 19세기가 마지막 세기였어. 뭐한 마지막 세기였어? The last는 뭐뭐한 마지막이죠. 뭐한 마지막 세기였습니까? 믿었던 마지막 세기였어. 뭐라고 믿었어? 세상이
부분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could ever be perfectly known. 완벽하게 알려지는 것이 가능하다. 알겠어? 완벽하게 알려질 수 있다라고 믿었던 마지막 세기였어. 그러면 세상이 완벽하게 알려질 수 있다는 얘기의 돌려얘기는 뭐야? 인간이 세상을 완벽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것을 믿었던 게 19세기가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그 이후의 사람들은 세상을 완벽하게 알 수 있다고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은 거지. 봐봐. 정리해봐. 여기까지 한 얘기 뭐밖에 없어. 인간의 세상에 대한 지식의 얘기를 하고 있지. 인간의 세상에 대한 지식이 어떻대? 불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지? 수긍돼요? 지금 두 문장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보세요.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제 뭐라고 깨닫냐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뭐야? 세상이 완벽하게 알려지는 거. 다시 말하면 인간이 세상을 완벽하게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이제 깨닫고 있다는 얘기야. 됐어요? And always was는 뭐야? 항상 과거에도 그랬고. 그 다음 we know within limits.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는 한계가 있어. 알겠어요? 한계를 가지고 하는 거야. 아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절대적으로가 아니야. 절대적으로 모든 걸 안다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알 수가 없어. 이해돼요? 불완전하다는 얘기야. 비록 그 한계라는 것이 보통 조절될 수 있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계를 넓히거나 좁힐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을 때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 한계가 없을 때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인간의 세상에 대한 지식은 불완전하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다 같은 말하고 있어. 이게 같은 말이라고 느껴져야 돼. 그 다음에 흥미롭게도 From this new level of uncertainty 이거 또 나오잖아. 인간의 세상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얘기 또 다시 뭐라고 얘기했어? 이러한 새로운 수준의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했지. 이거야. 알겠어요? 이러한 새로운 수준의 그런 불확실성으로부터 심지어가 아니라 훨씬 더 커다란 목표들이 등장을 하고 그럼 여기서 뭐 나왔다는 얘기야? 훨씬 더 큰 목표가 뭐였다? 목표의 등장. 됐어요? 훨씬 더 큰 목표의 등장이 있었고 얘는 달성 가능하다는 얘기야. 달성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됐나요? 그럼 여러분 뭐가 궁금해져야 돼? 인간의 지식이 불완전한데 큰 목표가 생겼어. 이 상황에서. 근데 그 큰 목표는 달성 가능해 보여. 큰 목표가 뭔지가 궁금해야지. 알겠어요? 큰 목표가 왠지 중요해 보이죠? 그 다음에 Even if we cannot know the world with absolute precision.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세상을 절대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이거잖아. 인간의 세상에 대한 지식이 뭐하다? 불완전하다는 얘기 또 했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뭐야? greater goals잖아. 알겠어요? 그럼 더 큰 목표라는 거, 큰 목표에 등장했는데 큰 목표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통제야. 그러니까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은, 우리의 지식, 세상에 대한 지식은 불완전한데 이 불완전한 지식 가지고도 이 세상을 통제할 수가 있어.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 다음 심지어 우리의 본래 불완전한 지식 또 나왔네? 우리의 지식은 본래 뭐해? 불완전해. 얼마나 많이 반복되니 이게? 진짜 명확한 거야. 이걸 잘 써진 글이야. 명확해. 그것조차도 seem to work.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 똑같이 강력하게 다른 어느 때만큼이나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내용이 들어있는데 가장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얘기야. 문맥적인 의미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불완전한 지식이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n short는 뭐 할 때 쓰는 말이에요? in short는 간단하게 줄일 때 쓰는 말이지. 요약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럼 in short 뒤에는 뭐가 나오고 있어? 일반적인 내용이 나와. 그럼 일반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건 이게 글의 중심 내용이라는 얘기지. 이해돼? 친절한 글이네. 읽어봅시다. 우리는 결코 모를 수도 있어. 정확히 얼마나 높은지 가장 높은 산이 얼마나 높은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어. 그럼 이거 이 내용 아니야. 결코 몰라. 얼마나 높은지를 위대한 산 이게 몰라 다 해.
인간의 세상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걸 나타내잖아.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이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뭔 얘기 나올 차례? 이거 나올 차례, 이거 나올 차례. 그치? 이거 나오면 글자체 내용 포괄 되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달할 수 있다는 거. 정상에 도달하는 게 비유적인 의미가 뭐야?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이 내용이 다른 얘기가 아니야.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본문에 있는 내용 진짜 요약해 놓은 거야. 알겠어? 그럼 글의 중심 내용이 뭐니? 한마디로 얘기해봐. 인간의 세상에 대한 지식은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 알겠어? 수긍돼 안 돼? 수긍되지? 너무 명확하지? 주관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선지 보자. 2, 3, 4, 5번부터 볼게요. Over the mountain, 산을 넘어서는 거. 하나의 하지만 커다란 발자국, 성공으로 가는. 산을 넘어서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산을 넘어서는 거? 여러분들 아까 그 중심 내용에서 키워드가 뭐였어? 인간의 세상에 대한 지식이 키워드야. 인간의 세상에 대한 지식이 어떻대? 불완전한데 강력하다라고 했지. 이해됩니까? 그럼 산을 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세상에 대한 지식의 능력이지. 산을 넘어갈 수 있어. 단 하나의 하지만 커다란 발자국입니다. 성공한. 그러면 성공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 있니 없니? 없지. 모호하지. 지금 이거 키워드도 아니고. 알겠어요? 키워드는 뭐라고? 인간의 세상에 대한 지식이라고. 두 번째, 세 번째 보세요. 부분들을 통합해서 전체로다가 통합하는 거야. 부분을 통합해서 하나의 전체로 만드는 거야. 그것이 뭐예요? 완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키워드도 아니야 얘도. 알겠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함께 불확실성의 시대. 있어 없어? 사는 방법 나왔어? 안 나왔지? 지금 얘네들은 다 10점짜리 10점짜리 그 정답 선지 될 그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얘는 정답 될 그 특성이 10점밖에 안 돼. 정답 되려면 한 90점은 돼야 되는데. 이해됐습니까? 그다음에 The two faces of a knowledge-based society. 지식 기반 사회라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지? 지식 기반 사회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거 양면성 없어. 10점짜리. 그래서 정답이 1번이라는 거지. 1번 읽어볼게. 아직 도달되지 않은 정상들이야. 그럼 아직 도달되지 않은 정상들이 뭘 상징해? 원래 콜론 앞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키워드가 나와야 돼. 이 글의 키워드가 뭐라고? 인간의 세상에 대한 지식이지. 그러면 summits yet to be reached. 아직 도달되지 못한 정상이 인간의 지식을 나타내? 아직 정상이 도달되지 못한 정상이 인간의 지식을 나타냅니까? 아니지. 이해돼요? 지식은 산의 높이야. 이 글에서 아까 나온 건 산은 아까 비유로 나온 것 뿐이지 산의 높이라는 게 지식이라는 것을 비유하는 걸로 나온 거지. 왜 갑자기 정상이 튀어나와? 도달되지 못한 정상이 뭘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어. 그 다음에 하나의 앞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여정이야. 지식으로 가는. 됐어요? 그럼 이건 봐봐. to라는 전치사의 의미가 뭐야? 향해 가서 붙는다거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완벽한 지식의 의미지. 그럼 완벽한 지식을 향해서 꾸준히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거든? 그럼 왠지 완벽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to 때문에. 알겠어요? to는 향해 가서 붙는다야. 그래서 이 원어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게 틀렸다는 걸 다 알고, 문제 제기를 다 하고, 그 이후에 검색하다가 우연히 원어민 이거에 답변다는 걸 봤어. 어떤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질문했더라고. 원어민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On one word journey to knowledge란 말은 완벽한 지식의 달성을 의미하는데 본문에서는 완벽한 지식을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으므로 이거는 모순되는 선지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얘는 몇 점짜리? 얘는 한 40점 줄래요. 왜? 표현들만 비슷한 게 나왔잖아. 알겠어? 아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근데 더 황당한 건 본문을 어떤 강사가 제대로 해석을 해놓고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서 해석을 많이는 못 봤어 이번에는. 그래서 뽑아서 몇 개만 몇 문제만 봤는데 어떤 강사가
본문은 선생님처럼 해석 잘했어. 잘해서 해석을. 그래놓고 그 전체의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본문의 내용에서 선생님이 나온 건 뭐라고 그랬어? 인간의 지식은 불완전하지만 세상을 통찰적으로 강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이걸로 나오더라고. 그걸 보면서 무쇠가 있어. 끼어 맞춘다. 짜증난다. 자신감이 없구만. 이런 생각 들었어요. 내가 정답 만들어줄게. 봐봐. Our. 써놔봐. Knowledge of the world. Not perfect. But powerful. 어떻니? 이랬으면 틀렸겠니? 이랬으면 틀렸겠어? 안 틀렸지? 이게 100점짜리 아니야 99점짜리 선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만들어줄게. 더 to face 있어도 돼요. 그 다음에 of 나머지는 키워드. 이해돼? 그럼 두 번째 선지에 답변해봐. 우리의 세상에 대한 지식의 양면성이잖아. 양면성이면 두 가지 얼굴이지. 지킬과 하이드처럼 두 가지 얼굴이 뭐야? 하나는 불완전, 하나는 강력. 알겠어? 이해돼? 그래서 이게 정답 되는 거야. 마지막 문장을 출제자가 오해해가지고 이런 헛짓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헛짓을 했으면 진짜 실력 있는 강사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야지. 해설 강의 할 때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한다. 너무 고요해. 알겠어? 일부, 그러니까 일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맨날 뭐라는 거 일타는 실력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실력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일타의 자리에 오르는 분들 많지 않은 것 같아. 실력이 오른 분들은 조용히 막 원어민에게 이런 거 질문하면서 틀렸다는 걸 검색하시고 알고 그러지만 그분들은 영향력이 없어. 이거 문제예요, 이거. 어차피 이거 기출 문제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후배들 다 이걸로 공부할 텐데 계속 잘못된 거 가지고 공부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문제제기를 일단 해놨는데 많은 거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평가원이 옛날에 그 사탐에서인가? 한번 수능에서인가 뭐 잘못 나오잖아. 어떻게 했어? 소송 갔잖아. 소송에서 3심까지 갔을 거야. 그래가지고 뒤집혀져가지고 그때서야 그 법원의 판결에 복종을 했지. 틀렸다는 문제 제기했을 때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제일 힘든 사람들이 교수님들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큰 거 나는 기대 안 합니다. 기대 안 하고 다만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라고. 수능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 알겠어?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 수능에서 이렇게 나올 거야. 이해됐어요? 잠깐 쉬었다가 4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